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목소리가 몇 번이나 지금 갈 뻔했어요. 그만큼 지금 밖에 기온이 많이 낮아졌고요. 잘 때 제가 창문을 거의 다 닫아두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목도 약간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신기하죠. 저희가 참 3주 정도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어떡하냐, 뭐 언제 시원해지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체감적으로 너무 많이 갑자기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금요일이 또 됐습니다. 모두들 만세 한 번 더 외치면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번 주는 월, 수, 금, 월수금이 아니고 그냥 금금금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좋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휴일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께서 마라톤 대회 참여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이제 멤버십 오픈 채팅방 그리고 일반 오픈 채팅방이 굉장히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대회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달리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함께 달리는 다른 러너분들이나 뭐 크루라든지 뭐 이런 분들과 함께 달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제는 진짜 날씨가, 특히 오전 날씨가 달리기를 하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적당히 시원하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하늘은 완전 파랗고요. 뭐랄까 뭔가 달리기를 하기에는 완벽한 그런 날씨랄까요? 제가 있는 곳은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달리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내일부터 또 주말에도 마라톤 대회 나가시는 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과 함께 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진짜 그 가을을 한번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거, 부상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주중에 휴일이 2번이나 있어가지고요. 정말 그 여유가 넘치는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중간에 휴일이 2번, 뭐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는 그런 때가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어제 달력을 한번 쭉 봤더니 앞으로 몇 년간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은 없고요. 너무 좋네요. 근데 이런 거. 그리고 아마 앞으로 이제 점점 주 4일째 이런 것들이 슬슬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정착되려면 뭐 10년이나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뭐 주 4일째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달리기를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근데 다음 주도 그게 있죠. 다음 주에도 수요일 날 한글날 휴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또 한 주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들 집에서만 놀고 있지 마시고요. 나가셔가지고 함께 달리기를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하프 마라톤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과 동반주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처음 도전하신 날이고 함께 동반주를 했습니다. 처음엔 여의도에서 시작을 해서 여의도를 한 바퀴 도는 고구마런을 한 바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반포 쪽으로 달리기를 하러 가서 반포 쪽에서 잠수교 타고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한강 북단을 통해서 쭉 돌다가 마포대교 마포대교 쪽에서 이제 끝을 냈습니다. 마포대교 거의 끝에서, 건너오면서 끝에서 이제 끝내니까 딱 하프 달리기 코스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어제 볼거리도 많았고, 날씨도 좋았고, 굉장히 재밌게 달렸습니다. 이건 이번에 진행했던 거는 제가, 하프 마라톤에 처음 도전하신 분들을 위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사실은 뭐 이분들이 중간에 훈련하는 과정에서 하프 이상의 LSD를 달리긴 했지만 그때는 정말 느긋하게 달린 거였고, 어제는 이제 정말 하프 마라톤 대회라고 가정을 하고 기준 시간 2시간 30분 안에 달리는 걸 목표로 달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이제 굉장히 잘 달리셔가지고 어제 2시간 21분 성공적으로 달리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잡았던 포인트,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하프 마라톤을 이제 더 도전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도전을 어떻게든 어거지로
도전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프 마라톤을 도전을 하고 그거를 끝냈을 때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이 일상생활을 바로 하고 그 다음날 뭐 바로 달리기 또 한 번 더 한다고 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은 기록도 물론 뭐 재미있는 요소이긴 합니다만 기록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목표하는 레이스를 끝내고 난 이후에 몸이 멀쩡한 거, 아무런 데미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훈련해서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피드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제는 이제 두분 모두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달리기를 끝낸 이후에도 데미지는 없어 보였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좀 이 프로젝트가 이제 잘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이제 그때 좀 안도를 조금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올해나 내년에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각자 다양한 목표가 있겠지만 제가 잡았던 목표, 그러니까 레이스를 끝내고 난 이후에 몸에 데미지가 없을 정도 이렇게 달리겠다, 이런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 질문해 오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는 약간 뭐 다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제가 이제 그걸 해보니까 거기에 쓰는 시간이 조금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뭐 딱히 수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수익이 있는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꾸준히 하기에는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몇몇 분 계셨는데 향후에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뭐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이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이제 하프 가뿐하게 성공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달리기 지금처럼 꾸준하게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러닝 라디오 이야기할 주제들 간단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전 러닝 라디오에서 제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거를 좀 전달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비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양제, 보충제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제 나름대로 하게 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때 나도 비슷한데 라고 공감을 하실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또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리기 부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혹은 달리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몸에 좋은 거 막 챙겨 드시는 분들, 영양제나 보충제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금요일의 고정 코너죠. 주간 러닝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핫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제 진행됐던 국국마, 그러니까 이제 국제 국민 마라톤 대회죠. 이게 지금 굉장히 러너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핫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요. 이미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나 또 최근에 핫 이슈인 공공장소에서의 단체 달리기나 러닝 크루 활동, 그리고 단체 강습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단하게 향후에 이제 러닝 라디오나 어떤 민티런의 컨텐츠들 어떻게 좀 개선되고 발전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이제 지금까지 달리기가 메인이 되어서 진행을 했고 사실 달리기 밖에는 없는 상태였는데 향후에는 달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까지 좀 확장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아침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그 전에요. 저희 비비아나님께서 저희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비비아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커뮤니티 보시면요, 거기 멤버십 전용 오픈 채팅방 주소하고 접속 코드가 있으니까요. 네, 시간 되실 때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켈리스님, 갈수호수님, 그리고 박흥수님, 찐님, 그리고 이동윤님, UNI님, 천천히님, 꾸준함이 정답이다님, 정용진님, 탱이님, 카페라떼 조아님, 장인영님, 얼티님, 그리고 서포트님, 그리고 윤1025님, 정상원님, 망고주스님, 비비아나님, 위드시선님, 아내몰래주식님, 고영감님, 해피러닝님,
올파이님, 변할태아님, 그리고 멀리님, 얼주가님, 후아게님, 올드스토님, 건강한 언니님, 그리고 미리네님, 김하마님, 그리고 또 네, 중산동 러너님, 대예뿡아님, 이근식님, 트리마마님, 그리고 촐랑이 러는 내운명님, 촐랑이님이시죠? 아, 닉네임 아마 변경하신 것 같습니다. 촐랑이 러는 내운명님, 그리고 정하리님, 소우님, 외국인 노동자님, 꼬뚜라미님, 그리고 아내몰래 주식님, 유종덕님, 그리고 또 윈터펠님, 자유세님, 미래로님, 이지훈님, 그리고 동송님, 그리고 김주현님까지 인사 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은 분이 인사를 주셔가지고 이런데 한참 걸렸습니다. 네, 이지훈님 아까 제가 인사드렸었죠. 네, 이렇게 인사 주셨는데 모두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꾸준함이 정답이다 님께서는요,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안개가 점점 심해져서 5km만 달리고 들어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날씨가 그런가요? 지역마다 날씨가 많이 다른데 지금 안개 끼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달리기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좋은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포트님께서도 오랜만에 인사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서포트님께서요, 좋은 아침 민티런 들으면서 후딱 뛰고 출근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나중에 즐거운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윤1025님께서는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이불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러너로서 마음가짐도 다시 다지게 되는 요즘입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하다 중간에 그 꿀물차를 지금 잠시 타러 갔다 왔어요. 평소에 이제 따뜻한 거 먹고 방송하다가 오늘은 이걸 안 먹고 그냥 물만 마시면서 해봤는데 목이 막 금방 잠겨버리네요. 이제 진짜 목을 좀 조심조심, 여러분들 몸 같은 거 조심조심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모두들 감기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피터 린치님, 멀린님께서 아주 예전에 제가 인사를 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한 번 더 인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멀리님,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즐거운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얼주가님께서요, 가민 코치 트레이닝 플랜 쓰고 있는데 앞당겨서 달리기를 해도 계획에 추가되지 않네요. 계획상 쉬는 날은 그냥 다른 거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민은 지금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리즘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겨서 단기를 해도 계획에 추가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자동으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상 쉬는 날은 그냥 다른 거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가민에서 만들어주는 혹은 뭐 코러스나 다른 데서 만들어주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뭐 아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랄까요, 좀 기준으로 정도만, 참고 정도로만 혹은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얼마든지 유연하게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얼주가님께서는 당겨서 달리기 하셔도 되고 다른 거 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써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다른 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다른 분들 보겠습니다. 해피러닝 님께서요, 아이고, 저는 당분간 달리기를 아예 못하네요. 수영을 다시 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좀 아직은 몸이 회복이 좀 더 필요하신 것 같고, 수영은 그래도 몸의 부담감이 조금 줄어드니까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해피러닝님, 수영도 굉장히 좋은 또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빨리 몸이 좀 빨리 회복을 하시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날 때 뭐 또 얘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민티런 채널에서 다루게 될 소재가 뭐 달리기만 이제 할 건 아니고, 달리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운동들, 뭐 이제 근력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걷기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운동 같은 것들도, 그다음에 건강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조금씩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 겨울을 계기로 해서 조금씩 이제 계속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제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해피러니님, 수영 열심히 하시고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인사를 볼게요. 아내몰래 주식님께서는 어제 국민일보 얘기를 좀 많이 올려주셨네요.
아무래도 좀 재미있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 좀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로님께서도 어제 구민 마라톤에서 하프 뛰다가 알바하고 짐 맡기고 찾는데 2시간이 넘게 해서 고생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참 어제 좀 그런 소식이 조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 멤버십 가입해주신 비비아나님께서는요, 어제는 결혼기념일 기념 첫 번째 마라톤을 남편과 함께 달렸다고 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비비아나님. 저에게 주는 생일 선물로 뜻깊게 민티런님, 민티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외쳐주셨는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결혼기념일 바로 다음날이 생일이시네요.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같은 날 아닌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어제 결혼 기념일도 축하드리고 어제 첫 번째 마라톤 남편분과 함께 하신 것도 3개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 보겠습니다. 이지훈님께서요, 호흡은 안 털리고 좋았는데 역시 다리는 잠긴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한 바퀴 더 도는데 죽는 줄 알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구민 마라톤 630을 하프를 완주했다고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완주하셔가지고 너무 좀 축하드리고요. 어제 참 달리기 힘들었던 대회여서 아마 더더욱이나 힘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푹 쉬시면서 몸을 빨리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임부루님, 그리고 주하님, 그리고 문준일님, 그리고 섬사람 K님, 가고 싶은 MG님, 두꺼비 아범님, 이렇게 야심 인사도 남겨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주하님께서는요, 이제 진짜 선선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러닝으로 끌어들인 동생과 해운대 뛰러 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겠네요. 해운대 쪽 이제 바다 보고 하면서 달리기 하는 거 좋고, 끝내고 나서 근처에서 또 맛있는 거 드시고 이렇게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뿐만 아니라 해운대에서 좀 더 이제 바깥쪽으로 가는 코스들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많으니까 오늘 한번 쭉 즐겁게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고 싶은 MG님께서 안녕하세요.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라이브 들으면서 달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듣기는 계속 들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달리기 하는 건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즐거운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번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샤이니 형님, 이정님, 지성벼라파파님, 달량이님, 희노애랑님, 나무수님, 박종현님, 부드러운 러너님, 용용이님, 식초개굴님, 고영감님, UNI님, 김수현님, 그리고 동글제이크님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신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드러운 러너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매번 느끼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실감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민티러님은 버프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귀가 시려서 항상 귀를 감싸는 헤어밴드나 비닐을 쓰고는 합니다. 다른 민티님들 복장을 대강 보니까 모두 제각각이더군요. 가을, 겨울 모두 각자의 유니크런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귀도 좀 시린 편이에요. 시린 편인데 목이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오전에 이제 하프 마라톤 동반주 할 때도 저는 목에 버프를 하고 달렸거든요. 어제 그거를 달리고 나서 벗으니까 목이 또 확 추워지더라고요. 자신의 체질을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러너님께서는 자신의 체질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올겨울 더 건강하게 달리기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용이님께서요, 글을 남겨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운전하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저 스스로에게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늘 비교해서 우위에 있기 위해서 제 몸을 갈아 넣는 삶을 살아온지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새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민낯을 여실히 드러나게 하는 게 달리기더라고요. 유난히 많이 지치는 날이 많았던 9월이라서 제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체념도 했다가 또다시 일어나서 달렸다가 혼돈의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복잡한 9월이었는데 10월의 첫 방송의 러닝 마인드셋, 저의 10월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길잡이 역할을 해주신 것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참 이 부분은 저도
뭐 같은 경험을 많이 해서 드릴 얘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사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나 더 이제 비교 우위를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모든 부분에서 그런 성향들이 남게 되고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마인드 덕분에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어떤 마음, 우리의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또 그게 굉장히 힘들죠. 예.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좀 드렸던 말이 있는데 용용이님께 한번 이 말 드리고 싶고 이 말을 한번 용용이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달리기 뭐 그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몇 번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제 러닝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면은 참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뭐 보통 대부분은 러닝을 굉장히 좋은 면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달리기 유튜버지만 솔직히 말해서 달리기 뭐 그까짓 게 뭐가 좀 대수인가요? 뭐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우리가 뭐 달리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저의 이런 말에 좀 반박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뭐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뭐 거기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페르소나가 있는 것처럼 러너로서도 여러 가지 페르소나가 있고 그런 페르소나가 공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언젠가 러닝 마인드셋에서 한번 다루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달리기를 하면서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연습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저도 이제 마음을 내려놓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지금은 달리기를 하면서 꾸준히 달리기를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 덕분인지 달리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에서도 좀 그런 심적인 상처를 조금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말 때로는 제가 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한없이 못나 보이고 지난 시간이 막 후회가 되기도 하고 미래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하지만 뭐 달리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풀기도 하고 또 달리기를 통해서 배운 약간의 그 내려놓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한 덕분에 조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마음 편하게 현실을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민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요. 정말 이제 차분하게 천천히 달리기를 하면서 몸에 힘을 빼고요. 호흡을 아주 길게 합니다. 천천히 굉장히 깊이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쭉 들이마시고 쭉 내쉬고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서 그렇게 호흡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속도도 편안하게 유지가 되면서 좀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게 있는데요. 용용이님께서도 한번 다음 달리기 하실 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달리기, 꾸준히 달리기를 하시고 꾸준하게 뭔가 생각을 하시다 보면 마음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해지실 거고요. 제가 뭐 지금 현재 모습이 완벽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요. 적어도 과거에 아주 못났던 저보다는 그래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용용이 님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식초개굴님께서도 글 남겨주셨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듯한 날씨인데 제게 있어서는 선선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몸에 열이 있는 체질이라 여름에는 곤욕이었는데 어제 달리기는 냉기가 느껴져서 몸이 쿨링되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시원했죠. 페이스도 올라가고 보상받는 느낌이라서 너무 달려버렸어요. 여기서 더 추워지지 않고 한 달만 쭉 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니, 2달은 가야죠. 11월 말까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티러닝 감기 조심하시는 러닝 되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 시초개굴님께서도 부상 조심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 짧습니다. 우리나라 가을 짧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영감님께서요. 작년 2월에 처음 달리기를 시작할 때는 10km 자체가 목표였고 시작해서 달릴 때마다 더 하다가 다치다 보니까 다치지 말고 평생 취미를 갖자로
뛰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작년 시작할 때 10K로 시작했고 달리기 할 때마다 조금씩 더 하다가 다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치지 말고 평생 취미를 갖자라고 뛰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참 이거 저도 비슷한데요. 어쩌면 이제 우리 신체가 성장하는 그런 것보다 마음이 성장하는 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힘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아직도 뭐 달리다 보면 이제 불쑥 그 어떤 욕심이 들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부스부스 튀어나오는 마음들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가끔은 이제 그래서 가끔 진짜 제 마음대로 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성장을 좀 더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영상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몇몇 분 좀 소개하겠습니다. 몽키 리님께서요, 372회 러닝 라디오에서 여기 보면 대배전 진통소염제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내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회 당일 동호회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스피린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티러님 목소리를 빌어서 초보 러너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너무 완벽한 답변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아스피린은 제가 일단은 연구 자료나 여러 가지 기사 보도 자료를 봤을 때 아스피린이 가장 그 중에서도 위험했거든요. 다른 진통제 중에서도 아스피린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그걸 나눠주시는 분들께서 절대로 이제 나쁜 의도로 그걸 주시는 거는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경험을 해봤고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는 도움이 됐으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나눠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좀 받아두셨다가 다음번에 뭐 두통이 있다거나 그럴 때 따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 전에 좀 특히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기 전에 아스피린, 진통제 자체가 좋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스피린은 특히 안 좋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라이프님께서는요. 마라톤 대회 처음 나가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세 번째 있는 영상에 마라톤 대회 이후 자신을 칭찬하라는 말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자신에게 칭찬해주라는 말에 울컥하네요. 여태 스스로 칭찬 한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들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좀 힘들어하는 내 자신이 나약하다고 생각해서 채찍질하고 냉정했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남들이 이제 뭐 다 할 수 있는 것들, 남들이 수월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실제로는 그분들도 쉽게 한 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말은 안 하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분들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억지로 그런 것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잘 모르고 그냥 외적인 거 혹은 결과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많이 해요.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에게 냉정하게 대하고 또 때로는 매몰차게 채찍질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는 또 스스로를 위로하고 칭찬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라톤 대회를 마친 후에는요. 마라톤 대회 전까지는 정말 맹렬하게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 적어도 최소한 그날 하루 정도는요.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세상을 구한 어떤 영웅처럼 아니죠. 그냥 뭐 멀티 유니버스를 구한 그런 영웅처럼 스스로를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낯간지러워요. 그래서 하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거울 앞에 가셔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진지하게 칭찬의 말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처음에 낯간지럽거든요. 진짜 낯간지러운데 몇 번만 해보시면 정말 효과가 좋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이증희님, 그리고 달리는 집사님, 초이 보름별님, 김혜주님, 카페라떼 조아님, 네, 이렇게 모두들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초이 보름별님께서 점점 게을러지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참 이게 걱정됩니다. 제가 이제 방송 통해서 경험을 해본 저로서는 뭐 달리기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또 날씨 변할 때 되면 또 잠시 몸이 느슨해지면서 그럴 때도 있고 뭐 나중에는 괜찮아져요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게을러지고 달리기 안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네, 쉬실 때는 조금 쉬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운동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나가서 걷기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저희 민티랑 러닝 라디오 함께 하시다 보면 그래도 언젠가는 어 그래 맞아 또 다시 달리기 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이게 달리기라든지 운동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노출을 많이 이제 당하지 않으면은 금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영 이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달리기뿐만 아니죠. 독서라든지 다른 우리를 좀 더 발전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행동 활동들이 대부분이 할 때는 정말 맹렬하게 열심히 하는데 잠시 내가 이거 좀 쉬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정말 한없이 그걸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잠시 놓고 다른 걸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끈을 뭔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닝 라디오를 꾸준하게 방송을 하고 앞으로 이번 겨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개편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분들이 조금 달리기가 좀 힘들어지고 좀 게을러지고 하기 싫어지는 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좀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라떼 조아님께서요. 경험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피린을 드시고 나면 카페라떼 조아님께서는 바로 위궤양이 발생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드실 때 특히 좀 많이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좀 아스피린은 조금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니 정님께서 첫 번째 인사 주셨습니다. 토니 정님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러닝할 때 애플워치 팟캐스트로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로 봅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혼자서 1시간 전후 러닝하는데 러닝 라디오는 저의 가장 좋은 러닝 메이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린데 오늘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첫 번째 인사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달리기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종종 저희 라이브 들어주시면서 달리기도 즐겨보시고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도중에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채팅뿐만 아니라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번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니정님 한 번 더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 그리고 브랜든 고님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해피러닝님께서요 해피러닝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켈리스님에게 네 감사 인사 드렸고 그리고 찐님에게 진심 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라 생각하면서 재밌게 운동하고 있어요. 찐님도 부상 없이 즐거운 러닝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현명하게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즐겁게 운동하실 수 있고 부상 빨리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피러닝님 부상 빨리 나으시고 화이팅입니다. 네, 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억사마님, 그리고 히노에라님, 블루윈디님, 미네랄 워터님, 그리고 미라클러닝님, 미셸님, 지리산 배조도사님, 네, 그리고 소대님, 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그 중에서도 억사마님께서요,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매일 듣고 있고요. 오늘 조금 늦게 나가는데 아침 인사 못 갈라지는 거 듣고 빵 터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가 보통은 아침에 이제 꿀물 따뜻한 꿀차 있잖아요. 그걸 하나 타가지고 그거 좀 마시고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굳이 또 안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물만 가지고 물 마시면서 방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목이 금방 갈라지네요. 지금도 사실 꿀물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좀 갈라집니다. 기관지 제가 진짜 약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기에는 좋은 그런 체질은 아니에요.
목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꿀물 계속 타먹고 버티고 이제 심지어는 저는 집에 있을 때도 이제 좀 날씨 추워지면 목에 버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 방송을 위해서 어떻게든 좀 버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억사마님께서도 계속 듣고 매일 듣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채팅창이나 아니면 댓글 통해서 인사 주시면 또 저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리산 배조도사님께서는요, 일이 바빠서 무리를 좀 했더니 몸살이 심하게 왔네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참 튼튼하신 분인데, 몸이 정말 튼튼하신 분인데도 역시 과로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몸살 빨리 나으시고요. 또 다시 또 즐겁게 신나게 또 달리는,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네랄 워터님께서도 무리하다가 무릎이 아파서 일주일 러닝 쉬다가 아침에 뛰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말에 하프 마라톤 갈지 고민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주말에 하프 마라톤 앞두고 계시는군요. 아침에 달리기를 오랜만에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상태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번 이제 가을에는 정말 마라톤 대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름이나 겨울보다 훨씬 더 평소에 달리기 하실 때 오버 트레이닝 하지 않도록, 너무 속도를 내지 않도록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 어떤 그런 것들을 못 견뎌가지고 막 하다가 부상을 당한다든지, 잠시 어떤 약간 뭐랄까요, 잠시 이제 딴 데 정신 팔다가 부상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마라톤 대회 참여가 힘들어지니까요. 네, 조심조심 하시면 좋겠고, 미네랄 워터님께서도 어떻게든 오늘 좀 이렇게 빨리, 네, 많이 좀 호전이 되셔가지고 주말 하프 마라톤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몸 상태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아게님께서는요, 지난 수요일 타임트론 7편과 12편 그리고 러닝 라디오 377의 방송을 들으면서 LSD 38km를, 와, 대단하십니다. LSD 38km를 달렸습니다. 4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지루할 수 있었지만 타임트론과 러닝 라디오가 함께 하니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티란 티셔츠도 착용하고 달렸는데 달리기 자세에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나는 민티다. 나만의 달리기에 자부심을 갖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니까 약간 그런 달리기 자세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후아기님, 38km라는 굉장히 먼 거리, 그것도 4시간 반 동안 달리셨는데요. 진짜 4시간 반 동안 달리기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 수준에서 4시간 반을 달리는 거 진짜 힘들어요. 킵초게 아저씨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4시간 반 달리려고 하면은 그분도 힘들 겁니다. 똑같이. 속도가 그분이 우리보다 빠를 뿐이지 힘들기는 똑같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38km 달리기 하신 거 진짜 대단하시고 또 무사히 또 완주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러닝 라디오가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대하님께서는요, 러닝 라디오 알고 나서 거의 매일 러닝 라디오 들으면서 러닝에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달리기 하시는 분,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 잠시 쉬시는 분, 모든 러너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클링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0K 8분 페이스를 겨우 달렸는데 어제 왠지 1시간 컷 도전을 해보자. 우와, 1시간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1시간 컷 도전을 해보자 싶어서 열심히 달려서 1시간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위에 취약하긴 한데 긴가민가 했거든요. 2분 페이스나 당겨지는 걸까 하고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무엇보다도 몸에 데미지가 별로 없는 것도 성장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름 동안 진짜 열심히 훈련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제 경험상 이제 요런 분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이제 근육통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DOMS라고 합니다. DOMS,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길게는 한 70몇 시간 정도 뒤에 근육통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에 데미지가 없고 하는 건 너무 이제 대단하고 축하드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또 다시 달리기를 막 빠르게 한다든지 하기보다는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살짝 조금 이제 편안하게 달리기 하시거나 좀 쉬시면서 몸 상태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별 데미지가 없다. 라고 한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지금처럼 달리셔도 되는데, 약간 없었던 근육통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네 라고 한다면은 그때 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잘 해주시면 더 성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틀 정도 동안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PB 달성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꽃남자님께서도 채팅창 글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러닝 쉬는 날입니다. 금요일마다 실시간 시청 중입니다. 그동안 러닝이 좀 힘들었는지 잇몸이 다 부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회복 방법이 있을까요? 다들 건강한 러닝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요 분이 전문가가 한 분 계시거든요. 잇몸과 치아에 전문가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쪽 부분에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좀 쉬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약간 이제 우리 몸에서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요. 분명히 뭔가 변화가 생겼다. 특히 뭐 잇몸이 부었다 이렇게 되면은 쉬시는 게 최고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늘 얘기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면입니다. 수면. 네, 지금 수면의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잘 주무시는 거, 물론 지금 주무시기 전에 구강 위생 같은 것도 잘 이제 청결하게 하셔야겠지만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좀 심해지면 그때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거든요. 우선은 좀 수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휴식을 조금 더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갈수호수님께서도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러닝 라디오 듣다 보면 민티러님에게 중독돼요. 달리기 할 때 못 들으면 힘이 안 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달리기 할 때 이걸 못 들으면 힘이 안 난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존성이 커지는 거니까 제 입장에선 너무 감사한 이야기이긴 한데 약간 더 걱정이 됩니다. 때로는 러닝 라디오 없이도,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때로는 러닝 라디오 없이도 한번 달려보시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공휴일은 방송을 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또 방송 없이도 한번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에 또 귀를 기울이면서 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화영님께서도 글 남겨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첫 번째 인사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김화영님께서요. 조깅할 때 들으면 참 좋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글까지 남겨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김화영님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아까 얘기 드리려고 했던 비트즙을 제가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6회 방송인가요? 그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으니까 376회 맞군요. 376회 방송에서 달리기 아이템으로 제가 비트즙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들으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비트즙을 구매하셨고 지금도 드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요, 저하고 아내가 하루에 2잔씩 마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비트를 먹으면서 동시에 염증을 줄여주는 영양제가 있어요. 제가 먹고 있는 거. 네, 요것도 함께 좀 먹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의 어떤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내가 내 몸을 신경 쓴다라는 것만으로도 심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좀 장거리를 달리기를 하고 난 이후에 예전에 비해서는 그 통증, 그러니까 염증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거리를 뛰고 나서도, 장거리 뛸 때도 심적인 부담이 없고 장거리 뛰고 나서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많이 아픈 부분이 무릎이라든지 뭐 근육이 좀 많이 아픈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그래서 이제 영양제라든지 보충제 이런 혹은 뭐 건기식 같은 것들, 건강기능성 식품이죠. 이런 것들 먹는 거 괜찮냐, 좋냐, 먹어도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요. 저의 대답은 예전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먹는 게 좋다라고 좀 대답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자연적인 부분에서 이걸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게 가장 좋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분들의 의견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음식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런 식재료를 구매하셔가지고 음식으로 영양을 골고루 챙기고 요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양학을 어떤 배웠다든지 혹은 뭐 조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닌 이상 우리 스스로 뭔가 적절하게 재료를 구매하고 영양을 맞추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고 그걸 또 효과를 올려줄 수 있는 요리를 하고 다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영양학적인 부분을 채우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영양적인 부분 채우는 것들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보충하는 것들을 추가로 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좋은 제품을 잘 골라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러너니까 이왕이면 달리기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먹는 편인데요. 제가 얼마 전 소개했던 비트즙도 일종의 건기식입니다. 건강 기능성 식품입니다. 의약품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먹고 있는 염증을 위한 완화를 위한 제품도 이제 영양제 쪽에 들어갑니다. 의약품은 아니고요. 저도 이런 걸 잘 먹고 있고 효과를 좀 보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뭐 비트즙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비트즙 같은 얘기하면서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얘기를 드리지 못해서 오늘 이제 이 부분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한 실수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막 영양제 같은 것도 먹고 보충제도 먹고 건기식도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재료 같은 거 먹고 그래서 몸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면은 약간 몸이 좋아지잖아요. 확실히 먹는 만큼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좀 더 과하게 운동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하셔가지고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에 좀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얘기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 좀 이제부터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떤 그런 것들, 영양제, 보충제, 뭐 건기식 이런 것들을 굳이 돈 주고 사서 먹었던 이유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먹었고 덕분에 제가 정상이 되었으면 이제 이게 정상이 된 거니까 다시 예전처럼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웃깁니다. 내가 몸이 안 좋다가 정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 좋았을 때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 몸이 정상일 때보다 뭔가 더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고는 제가 조금 더 평소 때 하던 것보다 오히려 무리를 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다시 몸이 또 아프고 부상당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참 웃긴 게요. 제가 잘못한 거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안 좋았던 몸이 정상이 됐으면 정상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좋아졌다는 느낌 때문에 내가 몸이 뭔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예전보다 오히려 무리해서 달리기를 하고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활동들이 이런 생각들이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뭐야. 뭐 좋다고 해가지고 내 비싼 돈 주고 사서 먹었는데 뭐 잠깐 좋아지는 것 같더니 별로 효과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의 마인드 컨트롤 완전 꽝이었습니다. 꽝. 조금만 뭔가 상대적으로 좋아지면 그게 내가 뭔가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진짜 막 되지도 않는 자존감 막 뿜뿜하면서 몸을 혹사시키고 그러다 부상당하면은 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서 먹었던 음식이나 영양제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이런 것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러닝화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 있죠. 그런 것들을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내가 먹는 음식이나 영양제, 보충제, 건기식 이런 것들은 내 몸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것들이지 전에 없던 능력을 이런 거 먹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좋은 걸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 몸이 막 좋아지거나 건강해지고 막 강해지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그런 음식은요, 그냥 안 좋았던 거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 뿐입니다.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생각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던 능력을 가지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훈련을 해야 생기는 거지, 편하게 앉아가지고 뭐 돈 들여가지고 사 먹는다고 해서 무슨 저희 마블에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가 무슨 슈퍼 혈청인가요? 슈퍼 솔저 혈청인가요? 그거 맞고 강해지고 막 근육 막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뭐 캡틴 아메리카처럼 정신력이나 마인드가 훌륭한 것도 딱히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먹는 건 내 몸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지 나를 더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는 거는 어느 정도 뭐 믿음이 당연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너무 그걸 과신해서는 안 되고요. 또 너무 큰 기대를 걸어서도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남용을 해서도 안 될 겁니다. 저의 경험인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런 얘기가 도움이 조금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니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영 레슨 받고 돌아가는 길에 인사드려요. 내일 LSD 예정인데 그때 다시 들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니님, 내일 LSD 지금 방송 아마 LSD 끝날 쯤에 듣지 않으실까 싶은데 제 목소리를, 네, LSD 잘 하셨기를 바라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여러분들 채팅 얘기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흘러가지고요. 벌써 7시 17분이 됐습니다. 이제 주간 러닝 이슈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주간 러닝 이슈 잠시 뒤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러닝 이슈는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딱 두 가지만 좀 굵직한 거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체 달리기, 그리고 러닝 크루나 강습으로 인한 이슈들이 좀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고,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그때는 이제 아예 TV에 이제 뉴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소위 말하는 때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때리고 있고, 지금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조회수를 봤을 때 조회수도 이제 뭐 10만, 20만 이렇게 해당하는 영상들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를 봤습니다. 현재 이제 일부 공원이나 체육시설에서 단체 달리기 혹은 그쪽 현장에서 하는 강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서히 제한을 걸고 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반종이라고 부르는 반포종합운동장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4명까지는 함께 달리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원 간의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는 2m 이상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붙어서 달리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요, 송파에 있는 석촌호수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 주변에 3명 이상 달리기를 자제하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사실 이거 현수막 걸린 거는 오래되었고, 제가 전에도 한 2주 전인가도 아주 오래전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실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현재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에 있는 동탄호수공원에는 산책로에 아예 러닝크루의 출입을 자제하라는 공고가 떴다고 합니다. 물론 권고니까 이거를 말 그대로 강제로 어떤 제재를 취한다든지 법적인 제재를 취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적인 활동이죠. 단체 강습의 경우에도 차후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요즘 워낙 많은 분들께서 이제 코칭을 받다 보니까 받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문적으로 이제 코칭 해주시는 분에게 저희가 이런 거 받으면은 훨씬 더 과거보다는 성장을 할 수 있고, 달리기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이제 이런 인원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공공장소에서 이런 강습 활동을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조금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저도 실제로 제가 달리기 하는 곳에서 그런 강습 활동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뭐 1레인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이 강습 활동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저도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달리기라는 운동은 다른 운동들하고 좀 다르게 어떤 공간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기가 좀 힘듭니다. 요가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하는 근력 운동이라든지 뭐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간을 내가 이제 사업자를 내고 공간을 하나 임대해 가지고 그 공간에서 강습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달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나마 가능한 거는 트레드밀 여러 대를 깔아놓고 하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훈련의 한계도 좀 있기도 하고 재미가 없기도 하고, 또 뭔가 재미라서 주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돈이나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참 이 달리기라는 운동 자체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를 가르쳐 준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실내에서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쨌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러닝을 코칭하시는 분들도 내가 뭐 그런 운동장을 내가 돈 주고 만들거나 아니 통째로 임대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강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결국엔 또 이제 이런 운동장이나 혹은 한강 같은 그런 곳이나 이런 곳에서 할 수밖에 또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이게 뭐 무조건 맞다 이런 라기보다는 그분들도 그분의 입장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상황이.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제 공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벌금을 물린다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과태료를 물리거나 말 그대로 혹은 이제 약간 형사적인 처벌로서 벌금을 매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아직까지는 이제 제도적으로 완전히 만들어지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앞으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없고 공고만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달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거 무시하는 분들 때문에 차후에는 법적으로 제약이 취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던 아니면 새로운 문화가 나오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새로 딱 나오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에 없던 문화의 경우에는요, 그 새롭게 만들어진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러닝 문화가 갑자기 크루 문화가 이렇게 막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시티런더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려하면서 서로 배려하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드려서 잘 안 먹힙니다, 이게. 어떻게든 인간은 약간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한번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트랙에서 신나게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서로 이제 손에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걷기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문화가 생긴다고 쳐요.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트랙을 이용한 새로운 어떤 운동 문화가 생겨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거기서 뭔가를 합니다. 같이 움직이면서. 그러면은 달리기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기가 싫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서로 좀 배려하면서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달리기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럽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는 부글부글 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배려를 해주게끔 이끌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만 준다든지 상대방을 뭔가 이제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이성적인 얘기만 하는 경우, 사람은 절대로 이성만 가지고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법을 따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만 따진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마음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배려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것들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킥보드 같은 것들도 봐도 굉장히 훌륭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처음엔 각광을 받았지만, 그걸 타는 사람들이 막 두세 명이 위에서 올라가서 타고 자동차 사이를 위험하게 막 운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약사항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인도 못 올라가고 뭐 운전면허 있어야 되고 헬멧 무조건 써야 되고 뭐 속도 제한 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제약사항이 걸렸잖아요. 달리기도 비슷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결 방법은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자정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상대방이 질려서 떠나버리게 만들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너로서는. 근데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달리기 하는 사람들까지 좀 피곤해질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천변에서 달리기를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 전용 도로에 올라가서 달리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여기는 원래 사람이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자전거 전용 도로는. 그래서 거기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 막 신고하고 보행로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빨리 달리는 사람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달리기도 속도 제한을 걸어라. 라고 민원을 갖다 막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나 킥보드처럼 달리기도 뭐 보행로에서는 속도 제한이 10km/h로 걸린다든지 이러면은 결국에는 러너들만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풀리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러너분들께서 어쨌든 기존에 운동하시던 그 공간을 활용하시던 분들하고 충돌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정작용으로 좀 조심을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달리기가 저변이 확대가 되고 사람들이 좀 이런 운동을 많이 즐기다 보면 좀 더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또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런 것들이 참 저도 여러 가지 안타까워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뉴스를 보면 많이 답답하죠. 저도 많이 답답하고 좀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 트랙이라는 공간 자체가 원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트랙이라는 공간 자체가 걸으라고 있는 공간 아니거든요. 트랙은 달리기를 위한 공간이죠. 스포츠 시설인데 거기서 달리기를 하는 걸로 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물론 뭐 너무 많이 집단으로 달리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잘 풀리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계속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그런 제약사항을 만드는 사람은 그 민원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러너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제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조금 더 조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 국민 마라톤 대회입니다. 아까도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으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재밌죠. 뭐 러닝 씬에서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일이 생기기가 쉽지 않은데 화나는 일인가요? 화나는 일이기도 하고 아무튼 또 재미있는 일도 생겼는데 어제는 정말 핫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이 민티런 오픈 채팅방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완전 뜨겁더라고요. 한참을 갖다가 완전히 진짜 이거 글을 다시 보는데 한참이 걸릴 정도로 정말 많은 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어제 이제 제1회죠. 제1회 국제 국민 마라톤 대회가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 진행이 이제 엉망이었죠. 완전히 엉망이었죠. 1회 대회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요즘처럼 마라톤 대회를 많이 열고 어쨌든 주최 측에서 모든 걸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행하는 회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나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우선 뭐 몇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은 뭐 반환점에 센서가 없다든지 그래서 반환점 전에 반환을 해서 지름길로 반환을 해가지고 기록을 단축시킨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프랑 10K 후반부 쪽에 이제 동선이 겹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병목 현상도 좀 심해지고 이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 안에서 컨트롤하지 못했던 문제도 좀 있고 각인도 오래 걸리고 짐을 맡기는데도 오래 걸리고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 짐 부스가 이제 5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부스당 4,000명, 물론 짐을 안 가져온 사람이 있으니까 실제로 4,000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맥시멈 부스당 4,000명을 커버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4,000명을 커버하는 부스 하나당 4,000명 커버 진짜 짐이 4,000개라는 뜻이잖아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서 마라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여의도가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요. 실제로 여의도에서 2만 명 커버하는 대회는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 공간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뉴발란스라든지 다른 마라톤 대회들도 10,000명 넘기는 케이스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사람이 많은, 그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걸 하기에는.
그리고 동선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동선도 아닙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가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동선이 좀 이렇게 겹치고 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도 전체적으로 운영이 미숙하고 뭐 먹을 걸 받았는데 뭐 음료수가 없다든지 뭐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안내 같은 것도 좀 부실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롱기스트 런이 5,000명, 뉴발 런 유어웨이가 8,000명. 네, 이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 재밌는 이슈는 그거죠. 하프 메달을 받았는데 그 뒷면에 영어 스펠링이 HAFE라고 적혀 있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타이핑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프가 LF인데 HALF잖아요. 근데 어떻게 FE가 어떻게 나오죠? 아무리 타이핑을 봐도 이게 안 나오는데, 아무튼 뭐 하페라고, 그래서 하페라고 이제 하페 마라톤이라고 뭐 사람들이 좀 지금 많이 놀리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하페라는 단어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하이 엘리티드 플레이터스 익스펄션이라고 해가지고 한글로 풀었으면 고지대 복부가스 배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지대 올라가면은 우리 방귀가 나오는 현상을 갖다가 하페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방귀 마라톤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뭐 몇몇 보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뭐 여의도가 고지대도 아닌데 왜 하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기록증을 이미지를 받았는데 거기 이제 10월이었잖아요. 어제가 10월인데 옥토버가 아니라 디셈버라고 12월이라고 표시된 것도, 이건 진짜, 네, 아무튼 아니 어떻게 디셈버가 나오지? 아무튼 뭐 네, 그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은 좀 그래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의견인데, 제 1회 대회지만 손해를 안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한 것 같다. 혹은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너무 많이 뽑았고요. 너무 많이 뽑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비용 같은 것들은 최소한으로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이 몇 명 이상이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안전관리 요원 이런 것들은 몇 명 이상을 둬야 된다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예전에 이태원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가슴 아픈 사고가. 그 사고 이후로 좀 강화가 됐어요. 더 많은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소 인원만 지키면 사실 대회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원활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냥 꼭 최소 인원만 지킨 게 아닌가, 뭐 저희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대회 주최 측에서는 사람 많이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많이 쓴 거에 비해서는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것들이 경험이 굉장히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 1회 대회를 연다고 하면은 약간의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회의 어떤 브랜딩을 위해서 조금 마이너스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 대회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좋은 경험을 몇 번 정도는 쌓아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입소문도 좀 퍼뜨리고 다른 대회에 비해서 저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이런 수익화 모델을 좀 더 이제 고도화시키고 다양한 수익화 모델을 넣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투자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회 때부터 이제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파행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첫 행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이게 과연 환영을 받을까?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달리기라는 마라톤 대회가 뭐 국궁마밖에 없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은, 뭐 여의도에서 마라톤 대회 허구한 날 열리잖아요. 정말 많이 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굳이 이제 내년에 국궁마를 갖다가 나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나가시는 분도 생길 것 같은데, 환영 못 받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러너로서 마라톤 대회가 그래도 한 개라도 생기는 거는 나쁜 거는 또 아니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운영도 잘 하시고 그래서 좋은 대회로 발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욕심이나 손해를 안 보겠다,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더 큰 손해를 가져오기도 하니까요. 네, 내년 대회에서는 조금 더
절치부심하셔가지고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대회 브랜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라톤 대회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실 때 어떤 기준을 보시고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그 대회를 여는 브랜드를 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큰 대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큰 대회니까 당연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대회를 찾아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직접적인 무조건 이렇다라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인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대회는 아닙니다. 마라톤 대회를 많이 나가보신 분들은 이 얘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들 보면, 가끔 혹은 대도시에서 열린 대회들 보면 인원이 10,000명이다, 우리는 20,000명이다, 30,000명이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특히 대회 끝나고 나면은 너무나도 뻔한 그런 자랑성 기사들이 올라오죠. 몇만 명이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달리기를 하고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보고 사람 많은 대회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날 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러너에게 혜택이 오는 거는 그닥 없습니다. 그냥 대회 주최 측이 자랑거리만 되고 수익이 좀 더 좋아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를 드리지만, 좀 아름아름 작게 진행하는 대회들이 오히려 더 알찬, 속이 꽉 찬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회라든지 다른 대회들도, 좀 소규모 대회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대회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마라톤 대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생기고 결국에는 우리들한테 돌아오거든요. 근데 메이저 대회만 죽어라고 가고 그러면은 이제 큰 대회만 가려고 하고 있고, 서울에서 막 이런 데만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곳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마라톤 대회는 5,000명 정도가 가장 쾌적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합니다. 그리고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30,000명이든 5,000명이든요, 가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냥 똑같아요. 20,000명이 간다고 해서 내 눈에 20,000명이 동시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만 커져요. 5,000명이 오는 대회든 한 20,000명 오는 대회든 가보면은요, 둘 다 사람 많습니다. 와, 왜 이렇게 많아라는 소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000명 정도가 저는 가장 쾌적하지 않나. 그리고 솔직히 5,000명도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000명이라는 사람이 한 곳에 모이면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동시에 달리기 하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5,000명이라는 숫자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숫자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에서 도로를 사용하는, 그래서 어떤 교통 혼잡 비용이라든지 도로 사용에 대한 비용을 내는 그런 대회들 중에서는 5,000명을 하는 대회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주최 측에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우리는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곳, 혹은 내가 브랜딩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회들은 진행을 하는데, 그런 대회가 아니라면 좀 사실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회를 나가실 때 인원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인원은 한 몇천 명만 돼도 여러분 진짜 즐겁게 달리기 하실 수 있거든요. 오히려 3,000명 이렇게 된 대회가 훨씬 더 쾌적하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고 너무 재밌게 달리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만 보시고 대회 참여를 하시기보다는 인원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마라톤 대회들을 많이 신청하시고 나가보시면 러너들이 즐길 수 있는 대회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 또 채팅글 남겨주셨습니다. 천방지달님께서요, 지난 일요일에 설악산 공룡능선 종주했는데 아직도 종아리 근육이 안 풀리네요. 종아리 근육을 많이 썼는지 유독 종아리가 많이 뭉친다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제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셔가지고 롤러가 있습니다. 마사지 롤러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란에 쭉 내려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제품들 링크가 쭉 걸려있는데 거기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가 있는데 그거 구매하셔가지고요, 발목 쪽에서, 종아리 발목 쪽에서 위쪽으로, 허벅지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조금은 빨리 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시세아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샤이니 영님, 그리고 윈터펠님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럼미럼미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럼미럼미님 반갑습니다. 어제 두런쇼 6회 들으면서 국평 잘 마치고 왔습니다. 국제 평화 마라톤.
그쪽도 이제 약간 길이 좀 좁는데 어제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국평 잘 마치고 왔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잘 달리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러미러미님 또 두런쇼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미리네님께서요. 아이고 참, 저번에 서머 나이트런 하남에서 열렸던 서머 나이트런, 그리고 이번에 열렸던 구국마 모두 참가했다고 하셨군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둘 다 둘 다 참여를 하셨군요. 와, 둘 다 걸리기 쉽지 않은데, 그죠? 이번 구국마가 정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훨씬 더 안 좋았나 보군요. 저는 그때 구국마 열릴 때 구국마 바로 옆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저희 그 구독자님하고 따로 하프를 달렸거든요. 저희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어제 뛰는데 막 뛰면서 계속 이제 풍경을 보면서 야, 진짜 끝내준다, 이게 뭐냐 이러면서, 날씨 이게 실화임 이러면서 막 너무 셋이서 너무 막 행복하게 달렸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참, 좀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미리네님. 자, 그리고 정하리님께서는 홈페이지도 없애버리고 사과문도 올려놓지 않았다군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보니까 지금 에러가 떴어요. 아마 이게 뭐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뭐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서 그런 건지, 지금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일보가 이번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이게 2회를 하느냐 마느냐가 좀 판가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JY 여러분님께서도 아침 인사 글 또 남겨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포터님께서는요, 지역 대회도 정말 잘 운영되고 알찬 대회들 많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진짜 많습니다. 진짜 좋은 대회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힘들다 보니까 좀 멀리 있는 곳은 가기 힘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근교에서 좀 운영되는 대회들은 많이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종료하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러닝 라디오 어떻게 보면 시즌 7에 대한 개편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저희 생각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진행하고 있는 러닝 라디오가 이제 378회 방송입니다. 벌써 378회까지 왔습니다. 참 많이 왔네요. 그리고 시즌으로 본다면 지금이 시즌 6입니다. 6번째 시즌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점점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질 겁니다. 아직은 달리기 좋을 겁니다. 11월까지는 그래도 달리기를 할 만한 날씨가 될 텐데, 이제 11월 지나고 나서 12월이 오고 1월 뭐 이렇게 되면 날씨도 굉장히 추워지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러닝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항상 중심은 러닝이 중심이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이제 확장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름이나 겨울에 달리기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 보면 또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달리기를 못하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4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나이가 넘어가서 후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달리기 말고도 다른 운동도 같이 해줘야지만 또 달리기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를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 라디오 같은 경우에 확장을 해 나가되 달리기가 중심이 되긴 하겠지만, 좀 더 다양한 운동들, 특히 달리기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고, 특히 또 건강정보 관련된 것들도 이제는 꾸준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 방송 안에서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리게 될지, 아니면 뭐 요일별로 나눠서 얘기를 드리게 될지, 이런 것들은 저도 좀 고민이긴 합니다만, 이제 제가 좀 주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좀 뭐랄까요, 전에도 지금 제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이제 요리나 뉴트리션 대한 부분, 또 러닝 라디오 안에서 좀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라든지, 약간 의료에 대한 정보, 의료는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 수준으로 얘기 드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최근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근력 운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가 지금 러닝 라디오는 달리기를 하면서 듣는 걸 제가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걷기를 하시거나 하이킹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 러닝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듣기에 좋은 방송으로 좀 확장을 해 나가면서도 다른 운동들, 특히나 이제 우리 건강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꾸준히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즌 7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시도가 될 것이고, 겨울쯤에는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강화가 된 그런 러닝 라디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러닝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나이를 매년 조금씩 먹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를 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좀 편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관심이 있어 하고 제가 몸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서서히 조금 확장을 하면서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러닝 라디오 통해서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달리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거라면 뭐든지 좋으니까 이런 코너를 운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든지,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라든지, 그런 것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에는 나중에 이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러닝 라디오인데 뭔가 좀 더 확장이 되면 다른 이름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거든요. 바뀐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러닝 라디오는 늘 얘기 드린 것처럼 저 혼자 만드는 방송이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잘 청취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테니까 많은 의견, 댓글이라든지 혹은 오픈 채팅방 통해서 혹은 카페를 통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공지사항 얘기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제 제가 원래 토요일에는 멤버십 분들을 위한 주간 러닝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한 3시간 정도 진행했는데요. 아침 6시에 방송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내일 아침에 제 와이프를 기차역까지 좀 데려다 줘야 돼요. 지금 부산에 와이프가 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당일치기로 좀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차가 아침에 7시 정도 좀 기차가 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 아침 방송은 조금 늦은 시간, 아마 8시에 방송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내일 아침 8시에 방송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방송 이제 여기가 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좀 춥기는 하지만 솔직히 나가서 뛰면은 금방 시원해지고 햇볕 조금 나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마라톤 대회 나가시는 분들 뭐 당연히 즐겁게 달리실 거고요. 대회 안 나가시는 분들은 꼭 이번 주말 동안은 입을 것 좀 준비 잘 하셔가지고 나가셔가지고 꼭 한번 달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 짧습니다. 우리나라 가을 너무 짧거든요. 지금 이 순간 즐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대로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상당하시면 안 돼요. 부상당하시면 이 좋은 계절을 그냥 넘겨버리고요. 몸이 다 나았다 싶으면 추운 겨울이 와서 추워서 못 달리겠네? 얘기 나옵니다. 절대로 부상당하지 마시고 즐거운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소중한 시간, 황금 같은 아침 시간에 저희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들어주신 분들, 모든 민티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는 주간 러닝 라디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또 러닝 라디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나름 충분히 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잠자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는지 약간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약간 그래서 방송하면은 제가 대부분 방송하는 것들이 뭐 대본 어느 정도 준비해 놓는 것도 있지만은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네. 너무 안 돌아가네요. 왜 이렇지? 진짜 수면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딴 거 다 모르겠는데 딴 건 다 필요 없고 진짜 잠은 잘 주무시면 좋겠어요. 좀 나중에 낮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아요.